안녕하세요. 빗생TV 법성입니다. 윤회와 카르마, 이것만 알아도 대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과거의 전생과 미래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윤회의 개념,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 답은 동양에서는 불교 사상에서 찾을 수 있고요. 서양에서는 영지주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윤회라는 것이죠. 윤회란 영혼이 생명체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영혼이 이렇게 생명체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번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체험의 양이 매우 작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인간의 수명은 약 80세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짧았겠죠. 현재의 제도권 교육에서 20세까지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20세 이후부터 약 한 60세까지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노후생활을 하게 되죠. 즉 나의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4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매우 짧고도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란 이와 같이 한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체험의 양이 작기 때문에 윤회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양들을 체험하고자 그것을 통해서 또 진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윤회란 수평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진화란 수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광물이나 식물, 동물의 물질 체험 단계는 이미 졸업한 영혼이겠죠.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윤회란 수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인 인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수직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생에 이제 소로 태어나서 죽고 난 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물질 체험할 수 있는, 즉 동물의 물질 체험 단계를 졸업한 다음 그리고 인간의 단계로 넘어간 영혼의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진화라고 보아야 되겠죠. 윤회란 영혼이 자신이 속한 진화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생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회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윤회의 증거가 역사 속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중기쯤 되는데요. 한 노인이 암자를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테니 나의 수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그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을에 신임 관리가 와서 시찰을 하던 중에 이러한 과거에 예의가 있다 해서 아주 신기하게 여기고 그 신임 관리가 그럼 내가 방문을 한번 열어보겠소 하고 방문을 여니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죠. 신임 관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안을 살펴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고 벽에 이러한 글귀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는 이러합니다. 50년 전 왕수인 계문인시 폐문인. 즉 이 말 뜻은 50년 전에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이 방에 들어와서 벽에 쓰기를 문을 연 사람이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왕수인의 삶의 다음 삶이
신인 관리의 삶이라는 것을 왕소인은 알았고 그것을 이 신인 관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윤회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회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삼혼칠백, 혼비백산. 혼이 30%이고 백은 70%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은 죽어서 날아가고 백은 죽어서 땅으로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간의 몸은 영혼백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백의 에너지가 인간의 몸을 벗어나게 되면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리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영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윤회 시스템은 이와 같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성이 있다면 행성의 영혼의 진화를 관리하는 영단이 있습니다. 영단은 5차원의 영계에 존재하고 어떤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영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윤회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윤회 시스템 안에는 윤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윤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죠. 영계는 대우주의 구조로 본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차원이고요. 1차원은 광물의 세계, 2차원은 식물의 세계, 3차원은 동물의 세계, 4차원이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계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영혼백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 중에 영은 죽기 전에 몸을 미리 빠져나가 있게 됩니다. 혼과 백은 그와는 반대로 그 죽을 당시의 어떤 고통과 죽을 당시의 어떤 공포를 다 느끼게 되죠. 따라서 영은 영계로 올라가서 다음 생의 윤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혼과 백은 자정 과정을 거쳐서 그 공포와 두려움의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는 그 전생의 약 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약 80세로 본다면 한 24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이 남들보다 약하고 아프다면 전생에 강렬하게 기억되어 있는 백 에너지의 작용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좋은 감정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도 몸에 기억되어 있는 백 에너지의 작용이죠. 자, 인간의 몸은 백 에너지의 작용을 통해서 전생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윤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엄격한 법칙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법칙으로는 윤회는 영혼이 이 윤회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번 들어온 영혼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행성의 진화 로드맵에 따라서 그 진화의 로드맵이 끝날 때까지 이 윤회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각각의 단계를 상하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광물의 단계,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 인간의 단계, 이 단계를 넘어서서 윤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현재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고 죽어서 다시 환생될 때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의 단계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셋째, 윤회에도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들어온 영혼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주기가 마감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그 행성의 진화 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성이 대주기, 소주기, 중주기 이와 같은 주기별로 어떤 윤회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주기 중간에 들어오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주기가 끝날 때까지 윤회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그 프로젝트의 수행이 다 끝날 때까지 윤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인 테라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은 한 번의 삶을 살고 죽은 후에 다음 삶을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아니죠. 영혼의 그 진화 로드맵에 따라서 전체 통으로 윤회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생을 살고 죽고 나서 다음 생의 삶을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성들은 각기 고유한 특성과 진화 로드맵이 있습니다. 윤회 프로그램은 11차원의 환생위원회, 카르마위원회와 본령과의 조율 속에서 짜여지게 됩니다. 윤회 프로그램은 우주공학 기술인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내가 다음 생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다 살펴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캐스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연극과도 같은 것이죠. 부모, 자식, 배우자, 또 사회생활을 같이 해야 될 동료들, 내 삶에서 가해자 역할을 해줄 영혼, 그리고 내가 어떤 이에게 가해를 가해서 피해를 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윤회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화 과정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연극의 대본처럼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행성의 윤회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구 행성은 약 250만 년 전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우주의 7주기를 열기 위한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테라 프로젝트인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구 영단의 윤회 시스템에 다양한 그룹의 영혼 그룹들이 입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과 다음 주기에 우점종이 될 호모 사피엔스를 위한 고향별로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에 들어온 영혼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은 일반 영혼 그룹입니다. 흰빛, 은빛, 핑크빛, 노란빛 영혼 그룹이죠. 이 영혼들은 총 8회에 걸쳐서 지구 행성에 입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200만 년 전에 들어왔고 그 이후 지구의 진화 주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는 12만 년 전에 입식이 되었죠. 이들은 광물, 식물, 어류, 초식동물, 육식동물, 인간의 영혼들로 나뉘어져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빛의 일꾼 그룹이죠. 아보날 그룹으로 12차원 11단계에서부터 15단계, 14차원 1단계부터 15단계의 영혼 그룹으로 총 3회에 걸쳐 지구 행성에 입식이 되었습니다. 12차원의 빛의 일꾼인 경우에는 약 250만 년 전에 들어왔고 14차원의 빛의 일꾼인 경우에는 120만 년 전, 그리고 마지막 1%의 핵심부들은 약 80만 전에 입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어둠의 일꾼 그룹이죠. 빛의 일꾼 그룹과 함께 지구 차원 상승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룹들입니다. 약 24만 명이 250만 년, 50만 년, 32만 년, 16만 전으로 총 4회에 걸쳐 입식이 되었습니다. 넷째, 외계 행성에서 들어온 빛의 일꾼 그룹이죠. 외계 행성에서 우주의 카르마를 가지고 지구 행성에 그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늘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이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영혼 그룹입니다. 자기 행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할수록 일찍 지구 영단에 편입이 되었고요. 약 5회에 걸쳐서 입식이 되었습니다. 외계 행성의 최고 책임자 그룹인 경우 약 100만 년 전에 입식이 시작되어서 마지막은 약 6만 년 전에 입식되었습니다. 이 영혼 그룹들은 같은 마을, 지역,
국가에 모여 살고 있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는 윤회 속에 카르마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는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때 생기는 내 몸으로 갚아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동양에서는 업보라고도 합니다. 자, 카르마와 윤회,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근래에 이 영화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바로 신과 함께, 1편의 죄와 벌, 2편의 인과 연입니다. 죄와 벌에서 윤회를, 인과 연에서 카르마를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사실과는 좀 다른 면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카르마를 남기는 것이고,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카르마를, 나의 자유의지를 침해당하면서 내가 몸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편의 인과연에서는, 영화에서는 그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저승사자죠. 저승사자의 대장을 맡고 있는 강림차사와 두 번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해원맥, 마지막에 막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덕춘의 삶입니다. 영화 속의 세 명의 차사는 1000년 동안 차사직을 맡으면서 서로에게 남긴 카르마를 갚으며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간의 윤회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인간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높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 사이에는 자유의지의 충돌과 남용이 발생하게 되죠.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욕구와 욕망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식과 감정의 조화와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이기적이고 불안정한 감정들 사이에 충돌과 대립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르마가 생기게 되죠. 자유의지의 남용과 충돌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집단 사이, 그리고 민족 사이, 국가 사이에 다양한 카르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윤회 시스템의 특징은 자유의지와 카르마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윤회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자, 윤회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카르마 시스템 내에서의 자유의지와 카르마의 충돌로 생긴 여러 가지 관계들을 윤회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윤회 프로그램을 짤 때 자유의지는 최대한 보장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로 비유된다면 가속 페달과 같은 것이 영혼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이고요. 카르마는 자유의지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 시스템이 이 윤회 시스템과 만나면서 대우주를 움직이는 수레바퀴들은 보다 정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광물에는 카르마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물과 동물에도 카르마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죠. 생명이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생명 활동에는 카르마 시스템이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명의 순환 주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생명체의 카르마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체들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몸을 다른 생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런 카르마들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는 카르마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르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본능과 하늘에 의해서 이번 삶의 프로그램이 결정이 될 때 이번 생에 해소해야 될 카르마와 이번 생에 새로 발생해야 될 카르마를 동시에 기획하고 프로그램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적인 카르마입니다. 공적인 카르마는 역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큰 틀에서 하늘에 의해서 기획된 카르마이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역사적 전환기에 정복자의 삶을 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깊은 한이 맺혔겠죠. 원망과 원한이 쌓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의해 계획된 공적인 카르마는 하늘에 의해서 행성의 주기마다 해소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종결과 차원 상승을 앞두고요. 지금 250만 년 동안 쌓여온 대부분의 공적인 카르마들은 하늘에 의해서 해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복자의 삶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욕망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정복 전쟁 중 필요 없는 어떤 살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것이 개인적인 카르마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카르마는 윤회 과정에서 반드시 그 카르마를 쌓은 그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라 할지라도 관여할 수 없는 우주의 대법칙인 것이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기를 치고 상념체가 생길 만큼 많은 원한도 생긴 개인적인 카르마들은 주로 가까운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역할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역할이기 때문에 나의 그룹 영혼 또는 협력자 그룹에서 이 역할을 맡게 되죠. 동료나 친구, 부인, 남편, 부모, 스승 또는 라이벌, 적, 원수, 배신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배역을 바꿔가면서 카르마를 쌓고 또 카르마를 풀어가는 것이 윤회의 중요한 한 축이 되겠습니다. 꼼짝없이 인연이 아주 연결되어야 서로에게 쌓인 카르마들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우주에서 영혼의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 8%에서 10% 정도의 적당한 카르마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카르마는 윤회를 돌리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카르마 시스템의 완성은 윤회 시스템을 보다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인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영혼들은 카르마를 관리하고 또 해소하기 위한 윤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삶에 반영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늘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한 진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카르마와 윤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카르마의 종류가 공적인 카르마와 개인적인 카르마가 있었습니다. 이 카르마들이 해소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생긴 카르마는 반드시 자신의 자유의지를 침해당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카르마를 해소해야 되죠. 대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똑같이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다면 다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장부봉인과 경락봉인을 통해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이죠. 내 장부의 일부분과 내 경락의 일부분들을 봉인함으로써 그 고유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그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젊은 영혼들이 택하는 카르마의 해소 방식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삶을 통한 카르마의 해소 방법이죠. 이 방법은 비교적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오래된 영혼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나 기형 또는 발달 장애 같은 장애를 겪고 오랜 기간 동안을 살게 되는 방법입니다. 약 30년 정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카르마는 약 10% 해소가 되고요. 50년 정도 살게 되면 15%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선천적인 장애의 삶을 통해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은 카르마 당사자들끼리 관계를 형성해서 오게 됩니다. 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그 카르마에 의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삶도 힘들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삶 역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카르마를 해소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째,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설치한 특수한 에너지 장애에 의해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체인 5차원, 7차원, 9차원, 11차원의 에너지체들이 인간의 몸에 직접 들어가서 인간의 감정선과 의식선을 교란시킴으로써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행동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써 미친 사람처럼 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되게 함으로써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두렵고 힘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형성한 특수한 에너지장 속에 갇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특수한 에너지장에 갇혀서 멍 때리는 현상을 10년 정도 하면은 약 3% 정도 카르마가 해소되고요. 20년이면 6%, 30년이면 9%, 약 5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 경우는 15% 정도 카르마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체가 직접 에너지장 속에 들어가서 당사자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약 10년 정도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6% 정도 카르마를 해소하게 되고 20년이면 약 12%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카르마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의 좋은 점도 있기도 하죠. 우주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만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서 생긴 카르마는 그 또한 우주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요.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결과물들입니다. 카르마가 없다면 영혼의 진화 역시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가속 페달만으로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부여된 자유의지가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라면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다 생겨난 카르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소중한 에너지인 것이죠.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인간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서 자만과 교만에 의해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어 대형 사고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르마를 통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크게 침범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의지와 카르마의 균형 찾기 속에서 잘 짜여진 드라마인 것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윤회와 카르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윤회 과정에서 카르마를 남기게 되고 카르마는 오늘의 삶에 과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오늘의 삶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나마 느껴지던 윤회와 윤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르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빛의 생명나무에서 출판한 의식상승 시리즈 11권 카르마와 윤회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